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번아웃, 자기진단과 극복 가이드 발제본을 보면서요. 이게 도대체 뭔지, 혹시 내 얘기는 아닌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고 예전에 진짜 재밌었는데 이제는 다 그냥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그러시나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에너지가 완전 방전된 느낌. 오늘 여기서 그 원인,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그 번아웃이라는 게요, 단순히 피곤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좀 다른 건가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걸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WHO에서도요. 질병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공식적인 질병 분류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군요. 그럼 WHO에서 말하는 핵심 증상, 그런 게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 뭐랄까,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극심한 피로감이죠. 네네. 소진되는 느낌? 그렇죠. 두 번째는 일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거리가 확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부정적이거나 좀 냉소적으로 변하는 거죠. 일 자체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전만큼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성취감 같은 것도 잘 못 느끼게 되는 거. 직업적인 효능감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듣고 보니까 가이드에 있던 자가진단 항목들이 딱 떠오르네요. 네네. 체크리스트 있었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함은 없고 피곤함만 있다. 예전에 즐기던 취미가 이젠 재미없다.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실수가 잦아졌다. 일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냉소적으로 변했다. 이런 거요. 맞아요. 그런 질문들이 있었죠. 솔직히 읽다 보면 이거 내 얘긴데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개 해당되면 좀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그냥 스트레스랑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그 체크리스트는 진단 용도라기보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아요. 경고 신호요? 네.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 싶으면 지금 내 마음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가이드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네, 어떤 점이죠? 번아웃이 의지가 약하거나 게을러서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요? 전 약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래,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일에 열정적으로 막 깊이 몰두했던 사람들한테서 더 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건 진짜 의외네요. 아니, 열심히 일한 대가가 번아웃이라니 좀 허무한데요? 그럼 왜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건가요? 가이드에서는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일단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과도한 업무량이나 끊임없는 성과 압박,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압박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느낄 때, 뭐랄까, 자율성이 부족한 거죠. 내가 뭘 해도 바뀌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인정이나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 느낄 때, 또 조직 자체가 좀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일과 삶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을 때. 오라벨. 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통제력 부족이나 보상 부족 같은 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좌절할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까 진짜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많네요. 그럼 이 지치고 방전된 상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가이드에서 제안하는 첫걸음은 뭔가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실 좀 어려운 첫걸음일 수 있는데요. 바로 내 힘듦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구하는 용기. 이게 시작이죠. 인정하고 도움을 구한다. 쉽지 않지만 중요하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의식적으로 쉼과 경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퇴근 후에는 진짜 업무 관련 알림은 꺼두거나 아니면 좀 무리한 부탁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내거나. 그 거절하는 용기. 가이드에서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이게 단순히 부탁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와 시간을 지키는
어떤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계속 보는 대신에 다른 활동을 하는 디지털 디톡스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에 더해서 자신한테 좀 작은 보상을 해주는 거, 그리고 소소하게라도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자꾸 만드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작은 보상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창할 필요 전혀 없고요. 오늘 점심은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메뉴 먹어야지라던가 퇴근하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산책해야지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이요. 아하,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 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본기. 잘 먹고 충분히 자고 또 규칙적으로 몸을 좀 움직여주는 거.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몸이랑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기본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인데 가끔씩 잠시 멈춰서 나한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뭐지? 이걸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가이드는 제안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번아웃이라는 게 내가 실패했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동안 정말 열심히 애쓰면서 달려왔다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이걸 꼭 가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이 가이드가 결국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자기 돌봄이 중요하다는 거. 모든 해결책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여러 방법들을 넘어서서요. 정말 완전히 지쳐버리기 전에 여러분의 그 회복 필요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바로 이번 주에 여러분의 일상에 의식적으로 추가해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주 작은 휴식은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